안녕하세요 여러분들, H입니다. 제가 지금 K카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차를 지금 계약을 했거든요. 차를 K카에서 사서 어떤 차를 샀는지, 어떤 스크린을 거쳐서 구매를 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중고차를 사는 이유가 일단 돈이 없어요. 일단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그러니까 신차 살 돈이 없고, 그리고 제가 중고차만 3대 정도 이번에 구매를 하는 건데, 세 대 정도 하면 안 되겠구나. 3번 이번에도 구매를 하는 건데, 이제 구매를 다 K카에서 했어요. K카에서 첫 번째 차는 이제 포르테, 그냥 포르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벤츠 CLA 그 C117 모델, 그리고 일단 디젤이었습니다. 디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차는 이제 어쩌다 보니 BMW G30 G바디 이제 520i를 구매를 했는데, 일단은 내가 중고차를 산다? 뭔가 생각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유튜브 업계에서 가장 유명하시고 대단하신 닥신TV, 이 신재욱 형님의 유튜브를 정독을 하셔라. 이제 뼈다구 선생님이라고 이제 유튜브 업계에서는 부르시더라고요. 뼈다구 발음이 너무 찰져가지고, 뼈다구 발음이랑 갯골 발음이 되게 찰지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이제 또 유명해지고, 좀 중고차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들으면서 중고차에 대한 어떤 지식을 좀 쌓고, 어떻게 중고차를 고르는 게 좋은지, 어떤 게 이제 좋은 중고차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닥신의 중고차 고르기 있잖아요. 이거를 좀 이 32개를 다 정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중고차를 처음 사는 입장이라면. 그리고 여기 지금 2023년 중고차 고르기, 이것도 이게 다 있구나. 저기 2023년 중고차 고르기랑 2024년 닥신의 중고차 고르기. 그러니까 중고차 고르는 영상만 거의 한 50개 가까이 있으신데, 이거는 되게 아니네. 여기 닥신의 중고차 고르기 여기도 있구나. 그러면은 거의 60개 가까이 있는데, 이거를 알고 중고차를 좀 뭐 SK 엔카라든지 K카라든지 리본카라든지 이런 중고차 플랫폼에서 좀 중고차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어떤 게 좀 좋은 중고차인지 이런 거를 스크린할 수 있는 조금 능력이 생기신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닥신TV 우리 신재욱 형님의 유튜브를 구독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중고차 말고도 다른 뭐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맨날 뭐 몇 시간 동안 이 컴퓨터에 앉아 있으면서 맨날 옆에다 틀어놓는데, 말씀을 되게 잘하시고 되게 젠틀하시고, 이제 본업이 의사이신데 좀 이런 좀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들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듣고 보고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신TV를 먼저 이제 조금 정주행을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제가 이제 K카에서 매물을 세 번째를 이제 사는데, 왜 이 세 번째 사냐? 일단 이제 엔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많이 스크린을 했는데, 저는 차를 한번 보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한번 뭔가 본다. 그러면 저는 거의 반나절을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투자를 했거든요.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이게 좀 약간 밀어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중고차는 뭐 내가 운행을 안 해보고, 또 밑에 언더커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뭐 못 뜯어보고 이렇게 못 보면은 아예 뭔가 이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정보들이.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온라인으로 알 수 있는 게 뭐 성능 기록부나 아니면 뭐 헤이딜러나 자동차 365 뭐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저는 이 차들 일단은 스크린을 하는데, 이 차를 스크린할 때 어떤 차를 살 건지부터 뭐 이제 플랫폼을 다 찾아봐요. 저는 이제 플랫폼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N카랑 K카랑 리본카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주관적인 영역이라서 뭐 알아서들 판단하시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K카에서 결국엔 샀는데, N카에서는 이 왼쪽 여기 보이시는 뭐 N카 진단, N카 서비스, 믿고 배송, 뭐 성능 보험 공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체크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제 그냥 성향인데, 이게 뭐 어떤 시스템으로 엔카 믿고를 등록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자동차 딜러분들이. 근데 이제 다 다른 매매상에서 상사에 속해 있으신 딜러분들이 이 엔카 믿고 서비스까지 이제 등록을 할 정도면, 물론 이것도 분명히 딜러 입장에서 돈을 낼 텐데, 뭐 서비스 이용료를 낼 텐데, 안 내면 여기 뭐 다 109개 정도가 엔카 진단을 받았고, 성능 기록부, 보험 이력, 차량 이력 공개가 3개가 다 돼 있어요. 그럼 이제 109개에서 얘가 만약에 서비스 이용료 같은 게 없다 이러면, 이제 이 109개가 다 뭐 엔카 믿고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개체수가 109개인데 22개밖에 안 되면은 약 20% 내지 25, 3% 정도가 지금 엔카 믿고를 등록을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2개의 매물은 좀 믿어볼 수 있지 않나, 이제 저는 그런 좀 합리적인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2개 중에서 내가 내 예산에 맞춰서 좀 직접 집 앞으로 탁송 배송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을 이제 스크린을 하는데, 이제 제가 입장에서 이제 차를 어쨌든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이 차가 괜찮네 하고 구매를 하려고 보면 팔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팔려 있고, 또 아니면은 대체적으로 뭔가 좀 저도 이제 하는 일이 있으니까 본업을 막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서 나 이제 진짜 차를 구매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가면은 없어져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서도 22개 매물 중에 저의 어떤 운전 성향과,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중고차가 소유자가 몇 번이 바뀌었는지, 뭐 사고는 얼만큼 났는지, 뭐 타이어 상태라든지, 뭐 스마트키 보유 개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스크린을 해서 뭐 했는데, 이제 못 사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3주 동안 이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 차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생각하고 가야겠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사야겠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온라인으로 조금 그냥 제 성향상 사는 게 좀 무서워가지고 온라인으로 잘 안 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엔카 믿고가 실제로는 진짜 믿어서 배송 받고 이런 거지만 저는 그냥 제 개인 성향상 이렇게 받는 것보다 제가 이제 직접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직접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체킹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카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지역이 좀 많이 나눠져 있고 또 막 부산에 또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서울 살아가지고 서울이랑 경기도 쪽은 좀 갈만한데 부산이랑 광주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산 광주 너무 멀다 보니까 경기도 서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매물로 또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엔카는 뭐 저는 엔카 믿고까지 체크를 한 상태에서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좀 걸러지거든요. 이제 필터링이 좀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좀 보는 편이다. 근데 이제 K카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적으로 매물이 좀 적어요. 엔카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2대가 지금 가격 설정을 2,200만 원까지 해놨는데 BMW 이 5 시리즈 G30 모델만 보더라도 G30 지금 83대에 있거든요. 83대 있는데 지금 이 엔카 진단의 성능 기록부 보험 이력 차량 이력 공개까지 보면은 지금 1,300대랑 이 83대 이렇게 이제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K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 K카 담당 그 차량 평가사 아시는 분한테도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이 K카라는 이 직영 중고차라는 브랜드 이름을 걸고 판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대체적으로 K카는 좀 뭔가 클린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K카를 3대를 구매했다 했잖아요. 중고차. 그러니까 K카에서 중고차를 3대 정도 구매를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만난 차량 평가사. 그러니까 이분들은 딜러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제 평가사분들인데 평가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뭐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뭐 그냥 기본급 얼마에 뭐 인센티브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 사라, 구매하셔라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차 소개 딱딱딱 하고 뭔가 자기 할 일만 하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좀 약간 내가 자동차를 잘 모른다 이러면 K카에서 조금 한번 상담을 받아볼 만도 하다. 좀 구매해볼 만도 하다. 근데 이제 물론 잘 보셔야겠지만 얘가 이제 키로수도 많고 뭐 사고차가 없진 않아요. 사고차도 매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사고차도 막 무슨 뭐 못할 정도의 사고차는 아니겠지만 뭐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스크린을 이제 이분들도 좀 거치기 때문에 뭐 모든 차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괜찮을 확률이 조금은 나는 있다고 봐요.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K카에서 저는 세 번째 차를 구매한 입장이고 원래는 이제 벤츠 E클래스 아방가르드를 이제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벤츠 제가 이제 CLA를 탔었어서 되게 이제 뭐 옵션은 많이 없지만 되게 만족하면서 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기억이 좋아서 E클래스 뭐 이런 거 타면은 안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제 뭐 있고 뭐 이 벤츠가 이제 좀 주는 이런 뭔가 명성 브랜드의 힘 뭐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의 하차감도 있고 그래서 괜찮아가지고 저는 뭐 벤츠를 원래 보았는데 갑자기 유튜브 쪽으로 알고리즘이 BMW랑 자꾸 이제 비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서로 독일 내 되게 명 브랜드이고 이제 금액대도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5 시리즈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5 시리즈에서 이게 닥신님이 타고 계신 이제 F바디를 저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나 하는데 G30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G30 딱 열었는데 여기 이제 보이시는 이거 보이죠? BMW 5 시리즈 G30 520i 럭셔리 이 2,170만 원에 올라 있는 거. 상담 중이 제가 상담 중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다음 주 평일날에 받을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G30인데 520i 럭셔리를 사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전에 차를 이제 벤츠 디젤 그 CLA C117 모델을 탔는데 되게 정숙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디젤이 워낙 관리를 많이 좀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마음 편한 가솔린으로 좀 한 것도 있고 BMW도 처음 타봐서 그래서 이제 520i 럭셔리 모델을 2,170만 원짜리. 그래서 이제 엔카랑 약간 비교를 해보면 그냥 상대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 한 5% 내지 10% 한 5% 정도가 그냥 이제 동급 매물 대비 K카가 조금 더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K카를 3번 이용해본 입장에서 그냥 좀 클린한 느낌도 좀 있고 물론 뭐 첫 번째 두 번째 차가 막 큰 말썽을 부리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도 이제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런 외부 패널 프레임 진단 뭐 이건 사실 저는 엄청 막 맹신하진 않거든요. 신뢰하진 않아요. 엄청 왜냐면은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뭐 놓치고 뭐 성능 기록부 이런 것도 제가 놓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막 이 시스템을 이 플랫폼의 완전 시스템을 막 엄청 신뢰하진 않아요. 그냥 이제 좀 공식력이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선호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엔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딱 보면 이제 차량을 자동차를 어떤 걸 사는 게 좋을지가 쫙 좀 보여요. 그러니까 K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거 구매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K카도 결국에는 뭐 이제 경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동차가 감가상각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차고 이 시대가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계속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더라도 이 K카에서 팔아야 돼. 그러니까 아니면 시간이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래는 아까 그 벤츠 E클래스 모델을 이제 하나 봤는데 이제 공교롭게 그 벤츠 제가 이거를 원래 좀 살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1,880만 원에 와 E클래스라고 괜찮은데 했는데 제가 이제 제가 아까 또 다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스크린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걸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보는. 첫 번째 이제 성능 기록부는 어차피 그 뭐 자동차 중고차나 중고차로 그렇게 이제 좀 매입을 해오시면 성능 기록부는 제가 알기로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최신화 돼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6개월이 안 지났으면 근데 6개월이 지났으면 이제 한번 최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능 기록부랑 헤이딜러 그다음에 자동차 365 그다음에 이 좀 꿀팁 같은 그 사이트를 좀 알려주고 싶은데 카티 더 안심이라는 이런 뭐 카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최근에 발견을 해서 카티까지는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카티랑 그냥 또 본 게 있었나? 그리고 자동차 365에서 이제 전 차주들이
전 차주가 뭘 했는지 좀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자동차 그 정기 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나라에서 이제 2년마다 맡으라고 하는 그 점검이 있는데, 그 점검을 어디 공업사에서 했는지가 다 보여. 그럼 이제 전 차주가 어디에서 일을 했을 것이고 어디에서 거주했을 것이고 뭔가 이런 것도 좀 뭔가 이제 스토리가 짜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그 이제 자동차 365에서 이제 무료로, 그러니까 이게 다 무료예요. 이거 카티 빼고 다 무료예요. 무료, 뭐 이거는 당연히 무료고, 무료, 얘는 이제 유료. 이건 이제 건당 이제 뭐 몇천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제 같이 사면은 좀 많이 이제 좀 저렴해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10개 정도 구매를, 그 리포트권 같은 걸 이제 발행을 받아서 이제 좀 스크린을 했어요. 여기 이제 보이시죠? 스크린한 거. 그래서 이제 좀 보다가 어디 공업사에서 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자동차 365에서 그런 걸 이제 좀 했다. 근데 H님 이거 어떻게 다 알게 되셨나요?라고 하면은 다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상담을 하러 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방문하러 간다 이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상담 중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구매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구매를, 제가 이제 가고 있는데 뭐 누가 갑자기 여기 홈서비스 바로 구매해가지고 뭐 결제해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홈서비스 바로 구매를 못하게 그렇게 이제 좀 막아두세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좀 편하죠.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부터 뭔가 편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뭐 이제 원래 응대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해주셨는데, 아무튼 차를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얘랑 같은 그 경기도 포천점에 있는 거예요. 포천점에 있었는데 사실 얘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옆칸인가? 그 주차장에 옆칸 있었는데, 이거 보고, 아니 이걸 먼저 봤는데, 원래 이거 생각이 좀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와서 봤는데, 이거를 먼저 싹 봤어요. 싹 보고 내부 외부 다 보고 했는데, 얘가 이제 옆에 있길래 어쨌든 볼까 했는데 얘가 너무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봐도 될 것 같다. 이러고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봤는데, 또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감사한 부분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38페이지에 있는 동안에 그 하체, 그러니까 이제 밑에 언더커버 있는 부분이 촬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촬영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거 혹시 언더커버가, 이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벤츠도 타봤고 BMW 이제 이거 보러 가서 이제 봤지만 좀 탈착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빼고 그 부착하고 이거 해체하고 이게 좀 어렵게 돼. 국산차는 뭐 쉽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뭐 등속 조인트나 여기 이제 휠 하우스 안에 이제 내부 쪽에 뭐 이렇게 뭐가 터지고 뭐 이랬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혹시 제가 가면 리프트 띄워서 볼 수 있냐 하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다. 근데 언더커버까지 이렇게 빼가지고 볼 수는 없다. 이래서 그러면은 일단은 거기에 좀 의의를 두자 하고 이제 갔거든요. 이제 가서 이제 진짜 그냥 편하게 올려주시더라고요, 리프트를. 그래서 올려서 뭐 저보고 프레쉬로 이렇게 비춰보시라고 해가지고 뭐 프레쉬도 이렇게 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제가 뭐 이게 뭐 자동차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되게 일반인이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냥 본네트도 열어봐서 뭐 소리 이상한지, 뭐 누수된 거 없는 거, 터진 거 냉각수 양도 보고 다 봤어요. 지금 뭐. 근데 얘가 이제 뭐 언더커버도 다 못했지만서도 실제로 그래도 여기 안에 있는 거 다 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전차 그 벤츠 CLA tas을 때 뭐 제가 제 문제였던 건지 아니면 전차 문제였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 여기 휠 하나가 뒷쪽이었는데, 여기 이제 뒤쪽에 이 휠 하나가 좀 균형이 좀 일그러져서 이 타이어랑 딱 휠이 안 맞다 그러니까 그 타이어에서 자꾸 이제 바람이 새는 거여서 주기적으로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면서 공기를 넣어줬었는데, 그것도 이제 꽤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제 주행 문제였던 건지, 그냥 샀을 때는 사고 나서 얼마 안 그래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래져가지고 제 문제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한번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좀 차를 살 때 이 안쪽에 있는 휠도 어떻게 변형이 가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여요. 이게 딱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안에서 원형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해주면은 좋으실 것 같다. 왜냐면 외제차 같은 경우는 또 뭐 휠 하나 바꾸는데 또 그 신품이 거의 80, 90만 원, 100만 원 하거든요. 제가 그 바꾸려고 견적 알아봤는데 벤츠 공식 서비스 센터,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하면 좋다. 여기는 또 이제 되게 좋은 게 통풍 시트가 싸제로 시공이 돼 있어요. 원래 없는 모델인데 이제 전 차주분께서 이제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석, 조수석 둘 다 비순정이라 돼 있지만 제가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보고 만져보고 하니까 그냥 그 여기 센터페시아 있죠. 이 센터페시아에 여기 그 있던데, 여기인가 뭐 있던데, 여기에 그냥 순정처럼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통풍 시트 처음 써봤는데 되게 뭐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겨울인데도 좀 시원한 느낌이 좀 나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 통풍 시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제차,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 스마트 키가 얘는 3개 있더라고요. 세반 스마트 키가 3개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키. 그러니까 이게 2개 스마트 키는 이제 디지털 스마트 키라 해서 이거 이제 충전이 안 돼 있어서 뭐 켜보지는 못했는데, 이 스마트 키가 이런 것도 비싸대요. 뭐 하나에 거의 100만 원 웃돈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하려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키링 케이스에다 키 케이스에다가 이 3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뭐 이렇게 정비 이력 뭐 우다다다 막, 제가 보니까 정비를 거의 700만 원, 600만 원치를 하셨더라고요. 1년 동안에. 이 정도면 거의 뭐 제가 이제 만약에 인수를 하면은 개뿔 이러고 뭐 엔진오일이랑 기름만 좀 넣으면서 탈 정도로 1, 2년 동안 그렇게 이제 타도 될 정도 다 갈아놓으셨더라고요. 타이어도 25년씩 출고 모델이고. 그래서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정비 이력이 있고 뭐 싸제로 뭔가 이렇게 막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 키 또 3개를 다 가지고 있고 키 케이스까지 이제 넘긴 거잖아요. 이런 사람과 아닌 사람이 내 차가 과연 얼마나 관리가 잘 돼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키도 결국에는 없으면 내가 다 사야 되고, 블랙박스도 없으면 내가 다 사야 되고, 물론 자동차라는 게 뭐 다 있는 상태에서 또 누리려면 신차 사는 게 맞고, 어쨌든 뭐 닥친 형님 맨날 말씀대로 어차피 나는 하나만 살 거잖아요. 그 자동차를 뭐 50대 100대 살 게 아니고 한 대만 살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좋은 매물을 이제 그냥 찾아가지고 구매하는 거지. 뭐 그냥 찾아보면 되게 좋아요. 근데 또 여기 평가사분이랑 여기 그 경기도 표천지점 운영자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좀 편하게 보고 되게 편하게 봤어요. 그냥 안에서 다 뭐 창문도 열어보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상 가서 보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제가 생각한 그냥 느낌이었어요. 아, 이 정도로 내가 걸르고 다 봤는데 이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좋을 거다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왼쪽 좌측 펜다가 앞에 프론트 펜다가 교환되긴 했지만 뭐 어차피 얘는 뭐 껍데기라서 뭐 케이스라서 뭐 그건 상관없고 뼈대만 안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뼈대만 안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해도 되겠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카티에서 이제 보면요. 제가 이제 구매하면은 세 번째 차주거든요. 세 번째 차.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1인 신조 차를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왜냐면은 당연히 주인의식을 갖고 이분이 운행을 했겠죠. 근데 이 2대 차주분께서 17만 거의 3년 가까이 동안 2만 킬로도 안 탔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2만 킬로가 그냥 출퇴근 데일리용으로 타신 것 같다. 뭐 근데 이제 이분께서 2013년도 1월부터 10년도까지 운행을 하셨는데 2000 언제야 여기 2024년 11월 6월 29일부터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정비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정비하다 보다가 정비력이 이제 이런 거 다 나와요. 2024년 10월 17일 날에 이제 1년 전쯤에 712만 9,470원에 이제 사고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좀 큰데 했는데 이 뭐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사실 이 도이치 모터스 이제 서울 서비스 그러니까 공식 서비스 센터를 간 것 같아요. 가져가지고 700만 원어치의 뭔가 액션을 취하신 것 같아요. 뭐 터부에 그 이렇게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수리 업체에서 프론트 범퍼 전면 범퍼 신품으로 한 건 이제 교환을 했다. 그러니까 앞에 뭔가 이제 사고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뭐 좌측 휀다도 교환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정확히 나오진 않고 그냥 뭔가 AI로 이렇게 보시면은 뭐 동일 차종 비슷한 사고 수리 복귀 이렇게 이제 좀 돼 있어서 이제 보면은 이게 뭐 저도 이제 보러 갔는데 막 프론트 범퍼가 뭐 이상하다 뭐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펜더는 오히려 그 자동차 성능 기록부에 다 이제 왼쪽 좌측 펜더를 교환했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펜더도 뭐 교환한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뭔가 단차도 없었고 뭐 중고차 특성상 스크래치나 뭐 이런 장기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그런 거 막 딱히 이상하다 뭐 이런 느낌이 없어서 오히려 이제 차 계약하고 이제 집 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이제 생각이 난 거야. 그 700만 원짜리 그 사고 있었는데 그 제대로 봤었어야 되는데 아니 막 그냥 뭔가 이상했으면 눈에 보이거든요. 느낌이 와요. 그냥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근데 느낌이 700만 원어치 사고 치고는 막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이미 뭐 어떻게 해놨으니까 근데 막 너무 문제가 생기면 이제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요즘 중고차 플랫폼에서 그렇지만 이제 3일 정도 타보고 이제 환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이런 탁송비 뭐 이런 그냥 이런 비용 말고는 그냥 3일 안에 또 환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되게 장점이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전 차주분께서 이 사고가 났어요. 700만 원짜리 사고 났어요. 저 같으면 얘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러면 이 친구에 대한 좀 애정이 식을 것 같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케이스 그러니까 핸드폰 만약에 뭐 처음에 살 때는 신품으로 살 때는 되게 이제 아끼고 이거 뭐 떨어뜨리면 안 돼 하지만 한 번 떨어뜨리고 이러면은 한 번 떨어뜨리고 두 번 떨어뜨리고 세 번 떨어뜨리고 이러면은 막 기스나고 막 충격받고 막 약간 좀 소위 말해서 마탱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마탱이가 가는데 그냥 처음에 안 떨어뜨렸으면은 또 괜찮게 그냥 계속 썼을 텐데 이제 뭐 핸드폰이라는 게 계속 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긴 한데 얘도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얘도 뭐 맨날 탈 거 아니에요. 뭐 맨날 안 탈 수도 있지만 맨날 탄다고 하면은 700만 원 이 차량의 사고가 굉장히 크고 크리티컬하다 이러면은 저라면은 그냥 이렇게 뒤에 380원이나 안 주고 그냥 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은 2024년 12월 29일날에 뭐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하고 또 이제 그 좀 슬프게도 다다음 달에 이 60만 원 정도 또 이제 수리가 또 됐어요. 그리고 나서 미친 듯이 또 정비를 하십니다. 또 이게 뭐 전자 파킹 뭐 디스크 패드 뭐 패드 센서 뭐 AGM 뭐 배터리 바꾸시고 뭐 그냥 뭐 다 바꿨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4월 달에 7월 달에 9월 달에 9월 30일 달에 또 그러니까 여기 좀 이봐 계속 정비를 하고 계시면 그리고 이제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케이카 이거 그 판매하시는 분한테 이거 혹시 왜 파지 아시냐? 왜냐면 이제 뭐 개인 사정이니까 안 뭐 파는 이유에 대해서 말 안 할 수도 있고 뭐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게 뭐 100%또 맹신할 수는 없지만 저가 만약에 이거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비를 할 거면 오래 탈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정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로 지금 정비를 했는데 한 달 뒤에 그러니까 보름 뒤에 팔아버렸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차를 뭔가 못 타는 상황이 갑자기 돼버렸거나 아니면 이 차 자체를 지금 뭔가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뭐 핸드폰이나 자동차나 뭐 집이나 이런 게 이제 고장 나거나 뭐 이렇게 해지고 손상 나고 파손되고 이랬는데 여러분 어차피 팔 건데 그거 고치시나요? 안 고치죠. 그냥 뭐 계속 이제 뭐 쓰다가 그냥 팔겠죠. 근데 이제 이분은 정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팔았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뭔가 차를 안 타도 되는 상황이 됐거나 아니면 차를 뭔가 이 차를 타지 않고 다른 차를 타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이 판매하신 분의 말씀으로는 SUV를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팔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이 정도로 거의 뭐 700만 원어치 600만 원어치 정비 1년 내내 이제 하신 분이라면 뭐 어느 정도 또 그 구매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지 않을까, 구매력이 있지 않으실까. SUV 뭐 이거 USB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애초에 세단인데 뭐 SUV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케이카에서 여기 이제 먼저 스크린을 한 진단 이런 것도 보고 여기 상태 진단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자세하게 써주세요. 여기 보면은
23년도 42주차, 28주차. 여기 휠 뭐 기스 있고 이런데 전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휠 보고 운전할 거 아니니까 그런 거는 중고차 특성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벤츠 CLA 그 탔을 때도 여기 휠이 얘보다 더 심했어요. 얘보다 더 심했는데 그래도 3년 제가 탔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저기 그냥 이 차량을 보지 휠을 잘 볼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휠을 보실 거면 그냥 휠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보십시오. 왜냐면 세차할 때 이제 소위 말해서 개빡셉니다. 개빡셀 예정입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닦을 때가 이제 겁나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6군데를 되게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차라리 휠을 보시고 휠 모양 보시고 휠 기스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여러분들도 긁을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뭐 저는 그런 휠 기스, 그다음에 카티, 헤이딜러, 그럼 이제 스크린 이게 아니 히스토리가 써져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스토리가 써지거든요. 숨겨진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제 다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 상용고도 다 보입니다. 이렇게 로그인 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중고차의 모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매용 차량 조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매용으로 차량을 등록이 돼 있으면 전국에 어디에 있든 매매용으로 매매 상사가 가지고 있으시면 이게 다 나와요. 이게 다 나와. 그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쓰면 그럼 이제 이게 노원 자동차 검사, 동탄 자동차 검사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보입니다. 이게 검사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최근 거 봐야 되겠죠. 2023년 8월 27일. 이제 한 2022년 8월쯤 되면 또 이제 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딱 보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히 자동차 검사니까 간단한 것만 볼 거라서 이제 괜찮겠지만 뭐 디테일하게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앞 헤드 마모, 뒤 헤드 마모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봐가지고 이 차주가 이 진단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자동차 기능종합 진단서를. 그래서 이제 받았겠죠. 저도 이거 예전에 그 차 탈 때 한번 받았었는데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고 이거 교환하시는 게 좋다. 그냥 뭐 이제 나라에서 하라고 해서 이제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사설업체에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충 보고 그냥 대충 해줄 줄 알았는데 좀 전문적으로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뭐 자동차 검사 해주셔도 소견도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제 해가지고 이거 좀 믿을만 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자동차 검사 이력도 이 자동차 365에서 조회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보였죠. 이게 뭐 그 2023년 10월 24일 날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 이 도이치모터스의 이 김민영님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이제 올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토리가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안 써지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안 써졌는데 굳이 그 차를 살 필요가 있나? 금액 때문이라고 하면 얘도 금액이 솔직히 말해서 저는 SK 엔카랑 비교를 하잖아요. K가 좀 높아요. 좀 높아 보여. 근데 얘는 사실 합리적이야 그냥. 왜냐면은 차 상태를 보여주는 게 결국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호구 맞을 수도 있긴 한데 내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다 찾아봐야 돼. 근데 다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찾아보시면 돼요. 뭐 2,200만 원까지 해볼게요. 저 친구가 이제 2,170만 원이니까. 그럼 이제 아무거나 이 동급 매물로 보겠습니다. 이제 520 아무거나 520i 럭셔리로. 여기만 봐도 지금 60만 원이 차이 나잖아요. 60만 원이 차이 나는데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차는 그 용도 변경 이력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번호도 2번에 소유자 그러니까 번호 바뀐 건 사실 상관없어요. 번호 바뀐 건 뭐 하에서 호 뭐 그런 렌트카 차량에서 넘어간 거면 이제 번호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게 사용 이력 있으니까 다 바뀐 거 있는데 사용 이력이 없는데 번호가 바뀌는 거는 이제 그 세 자릿수 번호판 있잖아요. 파란색 그 옆에 이렇게 이제 좀 번호판 예쁘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바꾸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그 차량 그 지정해가지고 번호제로 이렇게 이제 그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회사나 아니면 그런 뭐 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자기가 혼자서 타면 상관없는데 이제 뭐 부부나 가족이 같이 타야 되는 경우에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번호가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번호를 바꾸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제 들어가서 보면 얘가 이 킬수가 비슷하잖아요. 킬수가 비슷한데 2,110만 원이고 똑같은 프레임인데 얘는 지금 스마트 키가 없죠. 하나가 없잖아요. 지금 디지털 키는 있는데 얘는 렌트 1억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 차 피해 3회 똑같고 근데 이제 얘는 성능 기록부 상에서는 이 외판이랑 주요 그러니까 뼈다구를 바꾼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 판금이나 용접 이런 거 할 수도 있거든요. 자동차 성능 기록부 이거 제가 엄청 맹신한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왜냐면 이분들도 결국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체크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뭐 어디 뭐 자동차 정밀 점검하는 정비소 같은데 공사도 가보면 막 4시간 꽂아가지고 뭐 안에도 다 들어보시고 그러시는데 이 자동차 성능 기록부랑 좀 다른 차들이 은근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좀 맹신을 엄청 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동차 성능 기록부는 참고용이고 우리가 이제 보증 보험을 통해서 좀 그 30일 안에 차량 구매일로부터 30일 안에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보험사에서 보증 그 부품 한 범위 내에서는 이제 수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뭐 이렇게 환불하시고 좀 짜증나거나 좀 그러면 환불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차량의 그 보험사에서 정한 가액만큼에서 퍼센티지로 뭐 하나당 뭐 3% 이런 식으로 막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뭐 그걸로 뭐 근육치료 당하거나 뭐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사용 이력이죠. 저는 안 삽니다. 저는 안 사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안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차도 봤어요. 이 차도 봤는데 제가 이 차를 안 산 이유는 뭐냐면 저 차가 없었으면 이 차도 고려를 해봤겠죠. 근데 이 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키가 어쨌든 하나밖에 없고 그 이 차량 색깔이 사실 제가 막 그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좀 무난하다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제 차 색깔 제가 원하는 차 색깔이 좀 아니라서 스크린을 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도 뭐 제 차랑 지금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뭐 괜찮으면 또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차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 차 이게 제일 싸네요. 이게 제일 믿고 배송해서 제일 싼 친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차 피해가 1,800만 원이나 있잖아요. 그래도 뭐 소유자 변경 이런 건 없으니까 봅시다. 봤는데 외부 패널 진단 교환해서 얘도 이제 좌측 핸더가 있고 얘는 이제 틴팅 앞유리가 없대요. 이 틴팅 앞유리가 뭐 없다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틴팅이 앞에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뭐 뭐라 해야 될까, 이 차를 제가 몰랐으면 얘네도 되게 좋은 그 매물이라서 한번 보러 갔을 텐데 굳이 갱카에서 사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은 갔었을 텐데, 가봐서 한번 봤을 텐데 제가 이거를 약간 시운전을 해보니까 그 주차장 안에서 그렇게 좀 시운전 해봤는데 이게 가솔린이잖아요. 저 맨 처음에 타고 전기차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의 과장 보태자면 저 전기차인 줄 알았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엔진 이렇게 엑셀레이터 밟으면 뭐 부흥하고 뭐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제가 주차장 안에 있어서 이렇게 막 빡세게 밟아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뭐 한 12km, 한 30km 정도 밟을 수 있으면 밟았던 것 같은데 거의 아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조용하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평가자분한테 이거 전기차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보니까 나쁘지 않고, 뭐 차량이 고질병이라고 하면 고질병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없는 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감안하면서 좀 타야 되겠지만, 수리비 생각하면서 타야겠지만 뭐 요즘 또 애프터 제품이나 이런 시장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BMW를 처음 타지만 벤츠를 운행해본 입장에서 막 그렇게 큰 정비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2,100만 원이면 요즘 뭐 모닝 그 신차가 뭐 옵션 다 들어가면 2천만 원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는데 뭐 모닝 좀 살 돈으로 이런 거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 돈을 조금 만약에 내가 자동차에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여력이 또 되신다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더 나이스한 상황이고. 그래서 단순 수리나 사고차, 저는 사고차만 아니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포르테 맨 처음에 탄 것도 뭐 교환이 많았어요. 그건 이제 뭐 금액이 그만큼 또 저렴했지만 당장 그때 당시 이제 좀 뭐 이렇게 출장다닐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 좀 저렴한 차나 샀는데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뭐 빡 까고 뭐 아무 보기만 이제 괜찮으면은 이 바깥쪽에 이 껍데기 바뀐 건 상관없는데, 이제 저는 저기 뭐냐 뒤에 여기 있잖아요. 뒤를 뭔가 파야 되고 뭔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자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아니면 디펜더만 이렇게 한 거 아니면 괜찮습니다. 뭐 바꾼 거는 뭐 어차피 다 껍데기이기 때문에 얘네만 안 먹으면 괜찮다. 그래서 지금 케이카에서 제가 이제 좀 추천드리는 부분은 일단 좀 뭐 친절하시다. 좀 친절하시고, 물론 이제 좀 뭐 전바점이나 이제 케바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강압이 없다. 그리고 클린한 느낌이 그냥 뭐 저는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케이카에서 이렇게 좀 구매를 이 친구로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케이카에서 구매를 하고 나서 이 카바조라는 사이트에 가서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저기 이분한테 맡겼는데, 뭐 제가 이제 불안한 거죠. 왜냐면 언더커버 탈착도 안 해봤고 제가 자동차 전문가도 아니고 뭐 눈으로는 다 확인을 했지만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뭐 막상 또 이제 많은 그 정비 분들이나 그 케이카에서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도 뭐 보증보험 내에서 또 어차피 그 보증보험은 제가 뭐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그것도 돈은 돈대로 내고 또 받는 거라서 그럼 어차피 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답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게 좀 많이 크리티컬한 좀 문제다 이러면은 좀 환불을 고려를 해보겠지만, 적당히 뭐 그냥 고치면서 타도 될 만한 문제인 것 같다, 트러블인 것 같다 이러면 그냥 뭐 감안하고 보증 수리 받을 수 있는 또 범위 내에서 그게 있다면 뭐 보증 받고 뭐 고치면 되죠. 중고차는 원래 고치면서 타는 거니까. 사람도 어떻게 평생을 안 다치고 안 아프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살면 또 돈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자동차란 특성상 뭐 수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얘네는 당연히 더,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생산하는 해외 제품이잖아요. 당연히 뭐 운송비나 배송비나 부품에 대한 어떤 가격, 프라이드, 퀄리티나 이런 게 이제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감안하면서 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제가 이제 차를 사게 된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사를 최근에 했는데 그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차가 필요하겠다. 왜냐면 저 약간 이사한 집이 산 중턱에 있어요. 그래서 오르막길이 좀 빡세게 있는데 이거를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비 오고 눈 많이 오고 이러면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날씨도 추워지고 이러니까 차를 사야 되겠다. 또 지방도 많이 내려갈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주변에서 물어봐서 지인분들이나 이제 친구들이 물어봐서 어떻게 샀냐고,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해서 저렇게 샀는데 이러니까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 물론 차를 알아본 친구도 있겠지만 잘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제 저처럼 이렇게 막 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저기 제 아는 저기 뭐 총무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이제 시계 광인데 이제 자동차의 세계를 아예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동차의 세계도 되게 심오하구나, 되게 재밌고 뭐 좀 나중에 만약에 차를 봐야 된다면은 뭐 저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하셔가지고, 저는 뭐 전문가 아니라서 그냥 히스토리가 써지면 된다. 근데 안 써지면 안 사면 된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한테 유익하는 것 같아서 유튜브가 원래 또 그런 게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걸 추천을 하는데, 전바점이 있고 케바케가 있고, 제가 또 차를 아직 인수를 실질적으로는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점검 뜯어보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생길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다. 근데 이제 케이카는 어쨌든 좀 편하게 좀 차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배경 지식이 없어서, 디테일한 배경 지식이 없어서 이제 제가 이 차를 알아보고 타면은 저는 막 검색이나 이런 거 엄청 많이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G30에 대한 이야기인 좋은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앞으로 그런 좀 뭐 자동차 유튜버는 아니지만 뭔가 제가 좀 경험해본 좋은 어떤 팁이나 경험을 좀 유튜버에
좀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저번에 그 시작이 반이다라는 영상에서도 그 얘기했지만 그 청년 보증부 대출 이것도 이제 조금 다뤄볼 예정이고 520i 럭셔리 차량에 대한 주행기 그다음에 있는 그 뒤에 이 친구와 함께한 스토리 이런 것들 한번 좀 영상 편집을 해서 해볼 테니까 많이 이제 좀 도움이 되시고 궁금하고 다음 영상 좀 기다려진다 응원한다 이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